안녕하세요. 차이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과 서포터즈 코비엠S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본 플레이리스트 영상에 이어 드라마 리뷰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작년에 방영되었던 인기 드라마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 대해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특히 드라마에 나오는 질병, 기술 등 의학 용어에 초점을 맞추어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흉부외과에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어린 환자 은지를 기억하시나요? 은지는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던 환자였는데요. 아직 심장 이식을 받지 못했던 은지는 몸에 바드라는 기계를 달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때 바드란 심실 보조 장치로서 심장에서 피를 짜주는 부분인 심실의 기능을 대신해서 대동맥이나 폐동맥으로 피를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바드가 어느 심실을 대신하는지에 따라 좌심실 보조장치, 우심실 보조장치, 양심실 보조장치 등이 있습니다.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박동형과 연속류형으로 나눌 수 있고 연속류형은 축류형과 원심형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바드는 은지처럼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 가교 역할로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외에도 많은 경우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화에서 나온 용어인 여가입니다.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역할을 꼽자면 바로 김수정 산모인데요. 이 환자의 경우 조기 양막 파수가 진행되어 내원을 하였지만 아기가 여가로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태아는 대부분 임신 후반이 될수록 머리가 아래로 향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머리부터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가는 이와는 반대로 엉덩이가 아래로 향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드라마에서 김수정 산모의 임신 주수가 얼마 되지 않아 아기가 여가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가 상태로 출산을 하게 되면 아기는 골절이나 신경 손상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임산부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가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5종류가 있고 원인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흔히 간 수치라 불리는 AST와 ALT도 적지 않게 나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AST와 ALT는 각각 아스파테이트 아미노 전달 효소와 알라닌 아미노 전달 효소, 즉 간 효소를 의미합니다. 보통 간세포가 파괴되면 AST와 ALT 등이 혈액에 돌아다니게 되면서 높은 수치로서 나타나는데 이를 간 수치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때 AST는 간세포 이외에 심장, 신장, 뇌, 근육 등에도 존재하는 효소로 이러한 세포들이 손상받는 경우에도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간 효소나 여러 구성 성분의 수치를 통해 간 질환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ALP는 알칼리성 인산 분해 효소를, 빌리루빈은 담즙의 구성 성분을 의미합니다. 혹시 가장 처음에 소개해드린 바드를 기억하시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2의 4화에는 1화에 이어서 은지의 바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은지는 바드 때문에 색전증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색전증은 혈류나 림프류에 의해 혈관 또는 림프관 속으로 운반되어 온 여러 부유물들이 가는 혈관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막은 상태를 말합니다. 은지의 경우 혈액이 응고되어 형성된 혈전이 혈관을 막게 된 경우였죠. 이러한 혈전은 혈류의 느림, 응고 과다, 혈관 손상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 바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혈류의 속도 차에 의해서도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혈액 응고 방지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익준의 동생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익순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익순이라는 인물에게도 선천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선천성 담도 폐쇄증인데요. 선천성 담도 폐쇄증은 담관의 일부분 또는 모두가 없거나 파괴되어 담즙이 배설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이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간 섬유화, 간 경화, 간 기능 부전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익순이의 경우 담관염과 간 경변증 초기까지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간 경변증은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 조직이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며 매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6화에서는 식도 폐쇄증 태아를 임신한 산모가 등장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 산모에게는 임신 중독증까지 있어 여러 복합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때 임신 중독증인 산모의 입장에서 조산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산부인과의 입장과 아기의 수술을 위해 최대한 아기가 늦게 태어나는 것이 좋다는 소아외과의 입장이 충돌하기도 했죠. 임신 중독증은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으로 고혈압과 동반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면 이를 전자간증 또는 자간전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임신 중독증은 착상 이후 발달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영양막 세포가 모체로 잘 침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태반으로의 혈류 공급 장애가 생기는 1차적인 원인과 1차적인 원인에 의해 산모와 태아의 혈관에 손상을 입혀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2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때 임신 중독증 산모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분만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산의 위험성과 고혈압 관련 질환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모의 발작, 경련, 간 파열, 뇌출혈, 실명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화에서는 송화의 환자인 두나에게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 환자의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브로카 영역은 좌반구 전두엽에 존재하는 뇌의 부위로 언어 생성을 제어하고 말을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브로카 영역은 프랑스 출신의 인류학자이자 외과 의사이자 신경해부학자인 폴 피에르 브로카에 의해 밝혀져 이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브로카는 특정 언어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해 사망한 직후 부검을 진행한 결과 좌반구 세 번째 전두혈을 따라 달걀 크기 정도로 뇌 조직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후 브로카는 2년 동안 그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8명을 더 조사했으며 브로카 영역이 뇌의 핵심 언어의 중추임을 밝혔습니다. 8화에서는 타 병원에서 전원 요청이 들어온 산부인과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 분만 후 과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전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분만 후 출혈의 원인에는 일반적으로 자궁 이완증, 잔류 태반, 자궁 뒤집힘, 산도 열상, 산후 골반 혈종, 자궁 파열, 혈액 응고 능력 부족 등이 있습니다. 9화에서는 괴사성 장염으로 인해 태어난 지 2주 만에 일레오스토미 수술을 한 환자가 있다고 나옵니다. 이때 일레오스토미는 회장루 조성술로 회장을 이용해서 장루를 만드는 수술입니다. 보통 회장루는 복부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며 소장의 끝부분인 회장으로 만든 장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루 조성술을 통해 인공 항문을 만들어 변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의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과 서포터즈 코비엠S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